창업은 그럼 떡볶이 가게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자리 잡는 데까지 그럼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한 8, 9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 자리 잡는 기간이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빠른 거 아닙니까? 1억이면? 1년이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 장사하는 거 치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었는지 많이들 궁금을 하세요. 근데 저는 맨 처음 가게를 차렸을 때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은 1,000만 원, 바닥권리금 1,000만 원. 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에 대한 시설비 그리고 가맹점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이걸 원금을 빨리 회수를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1년 안에 내가 얼마를 벌어서 이거를 꼭 원금을 회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목표에 해당하도록 동네 상권 그리고 저희 떡볶이 메뉴가 학교 앞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월세가 싼 곳,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생겼고, 그리고 제가 3개월 만에 그 원금을 회수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처음에는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그래서 원금 회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아마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1등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나 떡볶이집으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메뉴를 딱 정한 거예요? 아니면 다니다 보니까 떡볶이가 눈에 꽂힌 거예요? 우선은 메뉴를 먼저 선택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내가 꿈이 떡볶이 사장이야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 은행을 5년 정도 다니면서 입출금 통장이 1억 이상인 분들의 통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통장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회의감이 들 시기가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직업이 사업가, 대표님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도 내 이름 걸고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하긴 월급쟁이들은 목돈 모으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월급을 한 번에 더 쉽게 버는 것 같았고, 그리고 빨리 버는 것 같이 보여서 나도 한번 장사를 해보겠다라는 꿈이 있어서,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지 남편의 실직을 계기로 남편이 속상한 마음에 술을 먹고 그 다음날 해장을 하러 떡볶이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떡볶이집 사장님한테 이거 혹시 차리려면 얼마 들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럼 저하고 술 5번 정도만 먹으면 제가 비법 다 알려드릴게요. 라고 동네 떡볶이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레시피도 다 주고 그리고 인테리어도 다 해주겠다 라는 말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런데 다만 주방에 아줌마를 쓰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 와이프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참 회의감이 들 때라서 저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둘 다 떡볶이는 이틀이 멀다 하고 자주 먹고. 워낙에 좋아하셨군요, 떡볶이를. 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맞아요. 그래 내가 아니까. 맞아요. 그만큼 애정이 생기는 거라서. 그런데 요즘 보면 장사가 잘 되는 집 그냥 따라서 하거나, 그리고 이름 있는 집 해서 대형 체인점이나 이런 데 큰 돈 들여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요 떡볶이도 체인점 아니에요? 네, 체인점인데 저희는 대전에만 있는 건데. 조그만 네네. 아직 전국망이 없는 체인점이군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은 그 주인이, 떡볶이집 하던 주인이 다 알려주셨으니까 네. 노하우를, 창업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겠네요. 네, 돈이 문제지 뭐. 맞아요. 그 장소 구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게는요, 지금 카이스트 대학교 근처에 알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근처에 고등학교 있고요. 좋네 자리가. 네, 그리고 중학교 있고요. 네. 초등학교 2개 있고요. 그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메뉴를 떡볶이라는 걸 선택을 했으니까 굳이 번화가나 그런 쪽을 가지 않아도 학교만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주로 먹는 게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에서 후문거리로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가 딱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월세도 그래서 번화가에 비해서 반절 가격으로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메뉴를 선택하면 아마 상권을 선택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상권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될 것 같은 상권인데 언뜻 듣기에. 그래서 배달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주로 배달. 네.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이제 메뉴는 기왕에 떡볶이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게를 구할 때 보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맞아요.
그거는 그냥 달래는 대로 다 줘야 됩니까? 그것도 이렇게 타협이 좀 가능합니까? 타협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좀 깎으셨어요? 네, 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1,500만 원 부르셨어요. 아, 그랬는데 그 가게가요, 네. 상권이 학교 상권인데 네. 메뉴가 청국장하고 그래. 새우탕이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니까 장사가 왜 안 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분은 몰랐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사정을 얘기했죠. 남편도 이렇게 됐고, 저도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리는 거니 조금만 깎아달라.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도 장사가 안 돼서 낮에는 본인 가게를 하시고 저녁에는 다른 가게 가서 일을 하신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미 이 가게를 빨리 정리하고 가고 싶었던 마음이셨던지 제가 한 3번 찾아가서 100만 원 깎아주세요. 더 깎아주세요. 라고 해서 1,500만 원을 600만 원을 깎아서 네, 900만 원에 시작을 했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사장님한테 협상을 하고 그렇지. 하셔서 가능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 협상 잘 하셔야 되고 장소 잘 골라야 되고 아까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로 선택을 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서 다른 분들 일하는 분들은 없어요? 두 분이 다 네.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남편하고 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일단 안 드네. 맞아요. 그죠? 우리 둘이 인건비 벌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사람당 인건비는 300만 원 정도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최소 그래도 600만 원은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덤볐죠. 네.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된 거죠?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네. 그 다음에 차리고 나서 자리 잡는데 1년. 1년. 네. 요 3개월 기간은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살펴보신 거였어요? 네, 맞아요. 떡볶이 가게 다 가보신 거였어요? 네. 주변에 혹시 떡볶이 가게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가게에 아파트 몇 단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인구수 확인을 하고요. 철저하셨네. 그러게요. 저도 모르게 책에서 본 내용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본 책 중에서도 3일 정도 벌어서 월세가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그 월세를 하루면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어요. 3일 정도 해서 그 매출이 월세. 월세가 돼야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벌은 거는 재료비를 줘야 되고 나머지 일주일 정도 번 거는 본인의 인건비를 줘야 되고 하는 부분으로 그 장사하는 노하우를 책에서 배운 거를 저도 적용을 하면서 상권과 그리고 기술을 하나씩 배웠죠. 배달을 또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라. 네. 그래서 뭐 머리띠라도 주고 메모지라도 줘라. 그렇죠. 그래서 배달과 그 현장을 병행하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하는 게 또 있어요? 배달 기사들한테도 잘해줘야 되나? 아, 맞아요. 네. 아마 사장님들 중에 배달 대행을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네.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돈을 내고 직접 먹는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에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 대행 기사님들도 저희의 내부 고객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여름에는 얼음물 한 잔 꼭 드시라고 하고 배고프실 텐데 계란 하나 드시라고 꼭 말을 걸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컵 쓴다고 눈치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야박하다. 그런데 아마 사장님들도 이제 가면 갈수록 대출도 내야 되는 게 더 많아지고 손님도 없고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장님들이 그 직원들을 돈을 주고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음식을 같이 배달해주는 직원이다, 가족이다 생각을 하시면 물 한 잔, 계란 하나 주는 거 아깝지 않거든요. 어떤 저희 기사님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김밥 하나 드실래요? 라고 하면서 김밥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사님이 그 김밥을 먹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셔서 우리 떡볶이를 들고 가서 배달을 할 때 다들 문 앞에다 놓고 가세요. 요즘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문 앞에다 놓지 않고 아파트에 보면 전단지 같은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전단지를 밑에다 깔고 봉지를 올려놓으셨대요. 근데 그 기사님도 그렇게 손님한테 마음을 써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손님이 보고 저희 리뷰를 달아주셨어요. 지금까지 배달한 기사님 중에 이렇게 하신 분 처음 봤다고. 너무 고맙다고 해서 저도 고맙다고 기사님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했는데 제가 기사님에게 기분 좋게 해줘야지 그 기사님도 우리 손님에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신경 쓸 부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식당을 하시거나 또는 식당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선배 사장으로서 야,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하는 거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혹시 장사를 지금 하시는 중에 아마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장사가 안 되는 게 오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분명히 한 달 전에, 1년 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본인이 모르고 계셨거나 그거를 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같은 거 꼭 보시고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꼭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네. 장사를 할 때 첫 번째는 가게 문을 열을 때 사장의 마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이 가게의 사장이다. 떡볶이를 팔아도 치킨을 팔아도 그리고 카페를 해도 사장이다라는 마음으로 꼭 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원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정이 손님한테 그대로 보여질 거거든요. 첫 번째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한 그릇이라도 더 팔고 가자 라는 마음. 내가 퇴근 시간이 10시라고 하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얼마나 팔고 가야겠다는 금액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 30만 원을 팔기 위해서 새벽 1시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목표를 두게 되면요. 손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분이 반갑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게 되면 다 밀려드는 이메일처럼 찍어내는 음식처럼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갑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늘 온 사람에게는 내가 1등으로 기억이 나는 가게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만 1등하면 되거든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1등, 대전에서 1등하는 가게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떡볶이 하면 오매불떡 생각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는 가게를 만들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명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100명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을 만족을 하게 된다면 그분의 핸드폰에는 한 250명 정도의 친한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있대요. 그래서 한 명을 만족시키면 100명, 200명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장사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서 다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입소문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 맞아요. 입소문이 잘못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하면 입소문이 좋게 나서 네. 그 한 분이 250명한테 야, 거기 맛있어. 가봐. 맞아요. 이게 홍보니까요. 맞아요. 예, 월 1000 수익을 올리는 떡볶이 가게 사장님의 창업 노하우를 들어봤는데 9년 동안 한 자리에서 꾸준히 지켜오신 분의 노하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더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